내가 달리기를 하는 이유. 내 나이 이제 30대 후반에 갑자기 찾아온 첫 임신과 유산. 그 이후 몸이 골아버렸고 수천만 원도 잃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달린다. 이제 결혼 10년 차. 확고한 딩크까지는 아니었지만 30대 후반이 되어갈 때까지 남편도 나도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었다. 만약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 걸 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 염세주의자 같은 사고방식에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뭐든 나 자신도 건사하기 힘들다며 낳지 않고 싶은 마음이 컸었다. 한동안 아이들과 가까운 직업으로 일도 했었고, 물론 아이들은 너무 예쁘지만 아이가 있으면 또 다른 행복을 느낀다는 이야기들로는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친구들의 아이를 보아도, 동생을 닮은 사랑스러운 조카를 보아도 나는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었다. 다행인지 아닌지 남편의 의견도 비슷했고, 그렇게 우리는 둘이 잘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임신이란 걸 했다. 평소와 다르게 몸에 열감이 느껴졌고 몸살이 온 것처럼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병원에 가니 5주차였고 그동안 아이 생각이 없던 시절이 무색하게 남편과 나는 기쁘고 행복해했다. 우리는 사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해하는 우리 둘이 너무 어색했다. 초음파 속 젤리곰이 꼬물거리는 모습에,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며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의 표정에 나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들이 말한 또 다른 기쁨이 이와 비슷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 사람도 동물 중 하나이기 때문인 걸까? 내 자식을 품으며 느껴지는 본능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함을 느끼게 했다. 세상으로 나올 아기를 바른 사람으로 키워야지라는 다짐을 매일 하면서 내가 진짜로 잘 살아가야 할 행복한 이유가 만들어졌다. 입덧이 오면서 하루에 2-3잔씩 마시던 커피의 냄새가 역해지기 시작했고 먹덧으로 바뀌면서 몸무게가 점차 늘기 시작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차를 바꿔야지 했던 우리는 차 대신 유모차를 알아보고 있었고 베이비 페어를 구경하러 가면서 우리가 이런 곳을 오다니 하며 신기해했었다. 그렇게 11주차가 됐었다. 직감이라는 건 정말 있는 걸까? 병원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왜인지 계속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하다 말고 사무실 근처 산부인과를 찾아 초음파를 봤다. 모르는 내가 봐도 초음파에 보이는 아기의 모습은 심각했다. 다음날 육모막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바로 검사를 했고 염색체 이상 판정을 받았다. 그 사이 아기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져 있었고 가망이 없어 나는 그렇게 12주차가 되던 날 아기를 보냈다. 유산 그거 요즘엔 정말 흔하다는데 주변에도 있고 친구도 겪었고 그러나 사람은 정말 직접 겪어봐야 안다는 사실을 뼈에 새겨지게 깨달았다. 수술 후 마취가 풀려 깨어난 나는 울고 있었고 흔한 일이라고 내가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다. 너무 아팠다. 비교적 초기 유산이라 금방 회복이 될 줄 알았지만 나이 때문이었을까 몸이 많이 망가졌음이 느껴졌다. 몸조리를 위해 미역국을 2주 내내 먹고 한약도 지어 먹었다. 푹 쉬진 못했지만 그래도 금방 회복할 줄 알았는데 기립성 빈혈 같은 게 생겼다. 앉았다가 일어나면 눈앞이 흐려지고 어지러운 증상이 잦아졌다. 뭐가 문제였을까? 게다가 몸과 마음을 회복할 새도 없이 수술 후 어디 맛 좀 봐라 싶게 연이어 악재가 줄줄이 터지기 시작했다. 나는 3년 전부터 퇴사 후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래처에서 수천만 원의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 사업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 매출은 곤두박질 쳤다. 몇 년 동안 일에 치여 살았었는데 순식간에 반백수가 되어버렸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봤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해주시던 직원 2분을 내보내야만 했다. 사무실도 우선은 정리하기로 했다. 살면서 이렇게 나쁜 일들이 연달아 터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올 연말이면 일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도 행복함이 넘쳐 보이는 그런 만삭사진도 찍을 줄 알았다. 사진이고 뭐고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과 늘어난 몸무게만 남아있었다. 한동안 정신이 나가서 방 안에 처박혀 지내다가 예전에 드라마에서 보면 무슨 아픔을 잊겠다고 빗속에서 막 달리는 장면들이 가끔 나오던데 그 생각이 나서 그냥 나가서 달렸다. 최근 나의 달리기는 그렇게 다시 시작이 되었다. 달린다고 뭐 갑자기 마음이 안정된다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달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 우선 언제 내 삶이 끝날진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능력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 능력치를 회복하기에 달리기가 제일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그리고 달리다 보면 그 순간이지만 마음에 활력이 돌아오는 느낌을 받는다. 기분 전환하고 마음을 정리하겠다고 멀리 여행도 다녀와보고 그랬는데 그 순간만 기분이 좋은 건 달리기나 여행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달리기는 좀 다른 점이 있다. 낮에 나가도 밤이나 새벽에 나가도 누군가는 꼭 달리고 있었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다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 방 안에만 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좌절감이 더 커지기만 했는데 나가서 달리다 보면 뇌가 긍정회로를 돌리는지 그런 생각들을 없어지게 만들었다. 달리면 정말 숨이 차는데 그 숨차는 느낌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았다. 아니 사실 현재 진행형인 것만 같다. 앞으로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각종 힘듦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를 버틸 힘이 필요하다. 몸과 마음이 찌든 상태로 골골대는 40대를 맞이하고 싶지는 않았다. 러닝 붐으로 다들 하프, 풀마라톤 이야기를 하는데 내 목표는 딱 5km다. 5km 마라톤도 신청을 해놨다. 5km 짧은 것 같지만 쭉 이어서 달리다 보면 정말 길다. 운동장 트랙으로 13바퀴 뛰어야 5km가 나온다. 운동장도 뛰고 개천 옆 산책로에서도 뛰고 지겨우면 동네 골목도 막 달려본다. 이렇게 달리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일이 그리고 다음 달이 내년이 더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계속 달려보려고 한다.